성, 마약. 일반적인 시장에서 대놓고 거래하기엔 법에 저촉되는 위험한 것들이 한데 모여 국가조차 함부로 관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범죄 조직들을 거쳐 암암리에 거래한다는 의미를 지닌 어둠의 시장, 블랙마켓. 간혹 세계 고위층 인사들이 이 블랙마켓의 검은 손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듯 원피스 세계관 내에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밀수 및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블랙마켓이 형성되어 있었으니 불법이라 두렵다? 법은 도리어 그들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오늘 저 고민은 법 위에 있는 이들이 주무르는 블랙마켓의 구조와 그러한 구조 속 다양한 역할로 나눠진 통칭 어둠의 세력들의 정보에 대해 보다 고미고미한 관점으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다들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꾀에피소드 오브 블랙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사원, 칠무회, 최악의 세대를 포함한 정부 측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천룡인까지 이용하는 시장 블랙마켓. 무기 밀반 입은 기본이요 많은 노예 거래 및 말도 안 되는 획기적인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세계관 내 모든 거물급 인사들은 한 번쯤은 이 시장을 이용한 전적이 있다 평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제외한 다음은 실질적으로 블랙마켓을 움직이는 이들은 총 4부류로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샤보니 제도에 있는 노예 경매장, 휴먼숍의 경매 사회자로 등장한 첫 번째 중간 공급자 디스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시장성에 기뻐하던 날들도 잠시 주인공 루피가 경매를 즐기던 천룡인을 패버리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디스코는 경매장의 실소유주인 도플라밍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지만 노예 따위는 시대에 뒤처진다. 대세는 인공열매의 스마일이야라는 말과 함께 그 경매장은 너에게 주말하며 가차없는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으로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되니 2년 후 표지연재에서 재등장한 디스코는 붕괴된 휴먼숍 앞에 쪼그려 앉아 술주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폐인이 된 그의 사정은 딱합니다만 만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만화 원피스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세계관 내 모든 노예 문화가 서둘러 붕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드레스로자 에피소드 중 지하 교역항에서 아주 짧게 모습을 비춘 두 번째 중간 공급자 이부스. 무역 협상을 기획 중 톤타타 쪽의 회방으로 출항의 불편을 겪고 있던 그는 이내 달려와 상황을 묻는 도플라밍고 측 최고 간부 트레볼에게 말하기를 딱히 무역상의 문제는 없으니 걱정 말라는 다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비춰주었는데요. 이 짧은 장면만으로도 이미 그가 트레볼을 좋아하며 돈키호테 패밀리와의 우호적 관계임을 표정에서 드러내주었고 하니 언제고 이뤄질지 모를 돈키호테 패밀리의 재부흥에 있어 그들에게 실질적인 물자의 공급을 담당해줄 이부스의 활약이 일찍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천재과학자 베가펑크에게 강한 열등감을 띠고 있는 해군 과학반 출신의 미치광이 과학자이자 현재는 블랙마켓의 세 번째 중간 공급자로 전락해 있는 이 남자 슈러러로 시저 클라운. 도플라밍고와 손을 잡고 인조 악마 열매인 스마일 개발에 불을 켜고 매진해 오던 그는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테스트하는 인공 열매 수작 스마일리의 성능을 블랙마켓 전역에 생중계하는 잔인무도한 모습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해적단 전원, 동물계 능력자를 꿈꾸는 카이도우든 모든 인종과 함께 설고파 거인족을 만드는 비약을 탐내는 빅맘이든 세계 어디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을 시저의 아니와 그를 찾아내는 게 단순 시간 문제에 불과한 세계관 내 수많은 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 시저가 언제고 재등장해 그의 과학력을 악한 상황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고 하니 이후 목숨을 담보로 사왕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될 시저의 활약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물건에 대한 중간 공급자를 파악했다면 이젠 필요시 인력 자체를 대여하는 개념에 블랙마켓 속 용병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저가 파견한 유능한 킬러이자 덩치 대비 세계관 내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블랙마켓 내 첫 번째 용병 브라더 예티, 쿨 브라더스, 룩, 스카치. 손가락을 제외한 전신이 흰 털로 덮여있는 이 둘은 추운 환경에 유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밀짚모사적단 전원을 내먹게 한 상당한 실력자로 연출되었는데요. 로에 의해 반토막이 난 건 유감입니다만 2년간의 수련을 각 끝내고 주연 버프를 잔뜩 머금은 루피의 적단 전원을 고전시킨 것을 감안했을 때 블랙마켓의 용병이 얼마나 강력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려주는 좋은 예로서는 길이길이 회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서 콜로세움을 통해 연출된 킬러 형제이자 예티쿨 브라더스에 이은 블랙마켓 내 두 번째 용병 펑크 브라더스. 작은 체구의 복서 스타일을 고수하되 내구력이 아쉬운 형 켈리 펑크와 타고난 피지컬의 동생 바비 펑크가 합체해 힘도 내구력도 최대치로 끌어올려 함께 싸우는 이 펑크 브라더스는 과거 모가로 왕국의 킬러로 알려진 유능한 용병이라 하는데요. 베개를 들은 도끼로 내려쳐도 두 동강 낼 만큼의 어마어마한 신체에 더해진 소나기처럼 쏴대는 켈리의 복싱은 가히
맨손으로 의뢰받은 일을 살해시키기 충분하고 하니. 같은 상황, 또 다른 콜로세움에서 활약한 세 번째 용병 참수꾼 슬레이만. 과거 한나라의 군단장으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싸우던 영웅이었다 합니다만 어떠한 누명으로 하여금 전범으로 몰려 현재는 암흑시장을 떠돌며 공포의 칼잡이로 굴림에 있다 하는데요. 지금은 꽃미남 해적단 캐번디시의 선원으로 가입해 루피 해적단의 사나라도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하니 나라의 영웅에서 암흑세계의 참수꾼, 현재는 주인공의 사나 해적단으로까지 위치해 있는 다사다난한 삶으로 빚어져 있을 그만의 검술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블랙마켓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전통 용병 가문이자 그 세력 자체를 국가의 개념으로까지 인정받아 이제는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킬러 집단 블랙마켓 내 네 번째 용병 제르마 더블 식스. 과거 베가펑크와 함께 생명혈통인자를 발견한 제르마 더블 식스는 세계 정부에 포섭된 베가펑크와 달리 독자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가 기어코 인조병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신체뿐만 아닌 기어까지 조약돼 탄생된 이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전투만을 위해 태어난 병기를 낳게 여러 큰 스케일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해 국가 간의 분쟁을 무력으로 종결시켜버리는 첨단 과학 전투의 진가를 몸소 증명해 주었고 하니 이후 연출된 지상 최악의 전쟁에 있어 본의 아니게 루피 해적단을 돕게 될 그들의 강함이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한 사나이가 죽으러 굴림한 용병 집단 블랙마켓 내 다섯 번째 용병 버기즈 딜리버리.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사나이 광디버기가 칠모해가 된 일에 새롭게 개명된 그의 해적단으로 해적 용병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해적을 파견해준다 하는 본격 용병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돈키호테 패밀리의 몰락 이후로는 각국의 용병 러브콜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하니 가뜩이나 올라와 있는 그의 입꼬리가 얼마나 더 찢어지게 될지 너무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동칭 조커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하며 블랙마켓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브로커로 정의되어 있는 명실상부 첫 번째 브로커 또 플라밍고.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유통, 악마의 열매 밀매부터 시작해 필요시 해군의 통신을 도청해 수십억 베리 가치의 약탈 또한 서슴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블랙마켓의 두 번째 브로커 다스 베랄즈. 현초 신성의 엑스드레이커의 아버지로서 오페오페 열매를 손에 넣었던 그는 해군과의 미략을 믿고 무려 50억 베리의 돈을 취하려 한 전적이 있는데요. 빅맘의 파티에 초대받은 블랙마켓의 세 번째 브로커 지그라. 신체 검사를 거부하며 아내들여 보내달라 억지로 떼를 쓰다 이를 지켜보던 카타쿠리에 의해 사망한 비운의 브로커 지그라는 이전에도 빅맘의 다가와에 초대받았으나 어머니의 장례식으로 인해 갈 수 없게 되어 당시의 사정을 편지로 적어 빅맘에게 보내 불참 의사를 밝힌 전적이 있다 합니다. 성의는 좋습니다만 상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빅맘. 다과의 불참에 대한 대가로 빅맘으로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의 목을 전달받은 그는 이에 대한 원한으로 다과에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자 하지만 카타쿠리의 견문색 각성 영역으로 진즉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산마녀라는 암호명으로 앞에서는 성모, 뒤에서는 고아들을 거래하는 충격적인 이중 라이프의 그녀 블랙마켓의 네 번째 브로커 마더 카르멜. 정부 측에 유능한 인재를 넘긴다는 명목하에 2년에 한 번꼴로 비싼 값에 고아를 넘기는 카르멜은 현재의 빅맘뿐 아닌 해군의 거인 중장 시그니처 존 자이언트 중장을 만드는 데에도 큰 일조를 했다 하였는데요. 세계관 내 최장기간의 브로커를 맡았다 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무지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 모를 그녀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저 고민은 미리서 박수를 준비한 바입니다. 아참, 혹시 그거 아세요? 신세계를 주름잡는 바다의 황제들과도 같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이 시장에도 나름의 블랙마켓 황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블랙마켓표 첫 번째 사왕 두펠드. 암호명 행운의 신으로 불리는 두펠드는 현 두펠드 재벌의 일원으로 블랙마켓의 제왕으로 군림해 있다 합니다. 블랙마켓표 두 번째 사왕 모르간즈. 이명 빅뉴스로 불리는 모르건즈는 전 세계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세계관 내 유일무이한 조류로 특정 세력과 거래하여 정보를 일부 조작하거나 막기도 하는 등 실제로 큼지막한 에피소드가 종결될 때마다 간간히 엿보이는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언론 조작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입김으로 하여금 주인공 루피는 현재의 사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타이틀에 소위 오황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 대중의 눈과 귀를 닫게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파급력이 벌써부터 두려워지는 바입니다. 블랙마켓표 세 번째 사왕 스튜시. 정부의 검 CP0의 첩보요원으로 활락가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스튜시. 그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 에피소드 오브 사이버폰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명 선박왕의 블랙마켓표 네 번째 황제 위밋. 암호명 은폐자의 블랙마켓표 다섯 번째 황제 지번스. 장의사로 활동하는 블랙마켓표 여섯 번째 황제 디러그 페클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소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 모두 사왕 빅맘이 콕 집어 인정하는 블랙마켓의 강력한 주역들이라 하니 일각의 구성을 알아보니 이번 꾀피소드 오브 블랙마켓 편 세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거물들로 구성된 이 검은 시장 속 언제 곧 터져버릴지 모를 파급력의 진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어두운 공간서 스크린에 비춰지는 물건 성능에 대한 생중계를 보는 거물들 사이에 껴 저 고민은 미니선 팝콘을 준비한 바입니다. 고민 내피셜 일기 꾀피소드 오브 블랙마켓. 그들은 마음만 먹을 시 언제고 이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관 내 최고의 사악한 시인들입니다.